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5월 20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상승 출발한 얘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다는 얘기, 또 몰건 스탠리가 사실은 그동안 미 증시 전망을 안 좋게 했었는데 미 증시가 상향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바꿨습니다.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미국의 부채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사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지난 목요일에 장중 4만 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금요일에 처음으로 4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주는 강력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우지수는 1.2% 상승했고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5%와 2.1% 상승해서 2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세 지수 모두 2분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연초 이후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024년에 11% 이상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지금까지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 연사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첫 거래일에 보합세로 출발해서 사실 좀 이른 오전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였는데 다우가 지금 조금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435%를 기록했고요. 국제 유가는 이란 대통령의 사망으로 중동 지역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지난주 경제 수치가 금리 인하를 예상할 정도로 둔화된 반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거래자들이 선호하는 골디락스 영역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디락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네,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닌 우주 공간의 범위를 뜻하는 천문학 용어이긴 한데요. 즉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 태양하고 지구 사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용어는 동화 골디락스의 세 마리 곰에서 따온 것으로 골디락스가 곰들의 집에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죽을 발견한 이야기에서 유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에서는 이 골디락스 영역, 골디락스 존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경제 성장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가 되는데 즉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과열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식, 부동산 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너무 빠르지 않고 그렇다고 침체되지도 않으며 적절한 성장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골디라스 영역은 어떤 분야에서든 적절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가리키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엔비디아는 바클레이즈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2.5% 상승한 94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S&P 500 기준으로 작년 10월 말 이후로 미국의 주식 가치가 12조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열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이번 주에는 모두가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할 것인데요. 시가총액 2.3조 달러의 이 회사는 S&P 500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주식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로서 엔비디아가 큰 반응을 보인다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죠. 실적 발표에서는 몇몇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인공지능 열풍의 최전선에 있는 엔비디아만큼 큰 기업은 없고요. 이번 주 주목할 실적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줌 비디오가 있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2007년에 설립된 미국의 보안 회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서 기존의 포토 기반의 보안 정책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보안 정책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화요일은 로우스, 메이시, 그다음에 수요일은 타겟, TJ 맥스 컴퍼니즈,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몬태나주 보즈먼에 본사를 둔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터 기반 데이터 클라우드 회사고요. 2012년 7월에 설립해서 2년간의 스텔스 모드를 거쳐 2014년 10월 공개 출시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워크데이가 발표를 합니다. 미 증시 약세론을 고수해왔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주가지수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S&P 500 지수의 내년 6월 전망치를 5,400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지금 눈에 보이시는 건 5,320.95를 보이고 있죠. 이는 현 주가 지수에 견줘서 약 2% 높은 수준인데요. 앞서 모건 스탠리는
S&P 500 지수의 2024년 말 전망치를 4,500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들어서 미 경제의 연착륙을 기정사실로 해서 미 증시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해온 가운데 몰건 스탠리는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며 미 증시 약세론을 고수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약세론 진영이었던 모건 스탠리의 주가 전망 상향에 따라 주요 월가에서 투자은행 가운데에서는 JP 모건 체이스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선보일 차례인데요. 최근 오픈 AI와 구글이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한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빌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윈도우즈가 어떻게 AI PC를 구현할 것인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소유권을 통해 방대한 PC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 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AI PC는 인공지능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특수 처리 장치를 갖춘 점에서 일반 컴퓨터와 다른데요. 퀄컴 칩은 차세대 윈도우즈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미국의 현재 부채입니다. 계속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미국은 현재 부채와 적자에 대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방 부채가 34.5조 달러에 달하고요. 이는 월스트리트과 워싱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거의 50% 증가했고요. 현재 연방 경제 전체의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공공부채가 GDP 대비 비율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